133번에 2번. 소수 계산한 것까지는 적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최고 자리 숫자 물어보거나 소수점 안에 몇째 자리에서 삐리리 나오면 어쨌든 상용 로그 값을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로그 3분의 1의 30승, 로그 3분의 1의 30승은 30 곱하기 마이너스 로그 3 해서 계산을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몇 점인데요? 마이너스 15점. 네. 0. 뒤에 다 있어야 되는데 0. 계산해서 있어야 돼. 잘못 말했어요. 다시 말할게요. 마이너스 14.313. 313? 네. 그럼 이거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5. 소수 부분은 얼마예요? 0.685요. 안 맞나? 313이라며. 네. 뭐가 맞아? 313이면 여기가 안 맞잖아. 7. 그러면 상로그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5고 소수 부분이 0.687. 그러면 음수라는 거는 15번째 영이하는 숫자가 처음으로 나온다. 그래서 저거 n이 얼마인 거예요? 15. 그러면 그 숫자가 누구로 시작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얘를 뭘로 표현해야 돼? 얘를 로그로 표현을 해서 여기 한 자릿수가 뭔지를 알아내면 그 숫자가 앞으로 당겨져서 저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가 로그 얼마랑 얼마 사이인지만 찾으면 되지. 네. 로그 5가 얼만데? 0.6. 990. 네. 로그 4가 얼만데? 0.6020. 그 사이잖아. 네. 그러면 얘 로그 한 자릿수가 얼마로 시작한다는 뜻이고 4로 시작한다는 뜻이고 이 소수점이 앞으로 몇 칸 갔다? 15칸? 그게 정말하고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4인데 앞에 막 0이 겁나 많아도 처음 자리가 4라 이거지. 그래서 A가 4인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65쪽 했고요. 69 앞에 또 없으세요? 그럼 69 해요. 69에 143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거 위에 거랑 똑같은데 말로 안 돼 있고 기호로 돼 있어서 그래. 가우스가 정수 부분이라는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로그 x 제곱의 정수 부분이라는 뜻이야. 가우스를 씌운 게 정수 부분이에요. 근데 정수 부분을 뺐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무슨 부분이죠? 소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로그 연마의 소수 부분이라는 말을 글로 안 하고 수학적으로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옆에도 똑같겠죠? 옆에도 그냥 소수 부분이라는 뜻이죠. 요 괄호가 로그 x의 소수 부분이라는 뜻을 저렇게 정수 부분 빼고 남은 거 표현한 거고 중간에 더하기 있죠? 더하기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이 문제인 거지.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데 그냥 저렇게 표현만 돼 있는 거. 그러면 풀 줄 알지 않아요? 해봐봐요. 위에 거랑 풀이는 똑같아서 모르겠으면 어디 모르겠는지 얘기해주면 그 뒤부터 같이 해줄게. 또 질문할 거 있으신 분? 76페이지. 76전에 없으세요? 73? 4? 네. 어디? 139번에 네. 1번 149번에 1번. 얘가요, 그 부등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어쨌든 최대 최소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최대 최소를 알려면 범위가 있어야 되고 그 범위를 뭐 보고 세워야 되냐면 요게 있죠. 정수 부분이라고 돼 있으면 그 어떤 정수가 있는데 상용 로그를 취했을 때
정수 부분 2라는 뜻은 2 이상 3 미만이라는 범위를 알려준 겁니다. 상용 로그의 범위가 2 이상 3 미만. 자, 그러면 A는 얼마 이상 얼마 미만이냐면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야 2인지 생각하면 돼. 얼마? 갑자기 정지야? 상용 로그 값이 2 될 때가 언제야? 딱 2 될 때. 여기가 10이 생략돼 있는 거니까. 어? 로그 뭐가 딱 2냐고. 10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이거 100일 때죠? 그래서 A가 100 이상이고 그 다음에 3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 얼마 들어간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A의 범위예요. 그러면 가장 큰 정수는 얼마예요? 저 범위에서 제일 큰 정수. 그래서 999가 답이에요. 그럼 얘도 똑같겠죠?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면 상용 로그의 값이 마이 이상 하나 더해서 마일 미만. 그럼 이제 B의 범위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얘인지 뭐가 들어가야 얘인지 썼을 때 가장 작은 거니까 왼쪽에 있는 정수가 이겠죠. 또 여러분 고쳤어도 질문에 이거 지금 처음 배우는 거잖아. 우리 여기 없으세요? 그러면 75쪽에 몇 번 해요? 76점. 네. 75 아무도 없으시고요? 그러면 76 가요? 76에 몇 번 해요? 156에 1. 10자리 정수라는 게 정수 그러니까 10자리라는 게 상용 로그의 값이 정수 부분이 얼마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앞에 거부터 확실하게 그게 개념이니까 정수 부분이 얼마여야 10자리냐고. 이게 그 문제야. 상용 로그가 정수 부분이 9다. 그래야 이 안에 있는 저 뭔지 모르는 애가 10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수 부분이 9라는 말은 상용 로그의 값이 9보다는 뭐하고?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는 10보다는 작다. 그래서 이걸 풀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 일단 내용을 그거부터 확실하게 자 10자리 정수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9다. 정수 부분이 9인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범위로 이렇게. 그러면 얘는 앞으로 나갈 수 있고 2분의 1도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2분의 n 배의 로그 2가 9 이상 10 미만인 범위. 근데 여기에는 0.3010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숫자 계산을 그냥 해야 돼요. 0.3010을 나누기 2 하면은 1505 곱하기 n. 그게 계산이 짜증나는 거지. 그러면 n의 범위는 얘로 나눠야 돼. 이게 만분의 1505니까 1505분의 9만. 뭐 약분해서 나눗셈 하든 그냥 나눗셈 하든 여기는 1505분의 만 곱하니까 1, 3, 4, 5 이거 분수를 역수로 곱한 거죠. 그럼 이게 몇 점인지 구하고 얘가 몇 점인지 구하면 답은 이제 뭐랑 뭐 사이니까 이렇게 자연수가 나오는 거죠. 소수 계산은 원래 빡세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약분해서 5로 나눠서 나눗셈 하든지 숫자가 너무 크면. 질문하실 분? 158번. 네. 158번 일단 여러분 할 거고요. 자, 158번은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두근이고 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두근이다. 그럼 일단은 로그 A를 정리를 먼저 하는데 여기서 정수 부분을 M,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두겠습니다.
보통 다 저렇게 해요. 모든 문제집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자 그럼 여기에서 얘 두근은 n이랑 알파거든.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로그 a가 n 더하기 알파를 해야 이제 로그 a잖아. 근데 거기다 뭐 붙인 거죠 얘는? 그러니까 얘가 얘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 얘가 누구랑 똑같은 애야? 로그 a에 뭐 붙인 거?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마이너스 로그 a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소수 부분, 얘를 정수 부분이라 얘기하면 무조건 틀리지. 그래서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1을 뭐 해주고 여기다가 1을 빼주고 여기다가 1을 뭐 해주고 더해주고 이 과정을 거쳐야 여기가 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거를 마3 더하기 0.3으로 바꾸는 게 이제 잘 되는데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7에서 여기에다가 마이를 해주고 여기에다가 1을 더해서 얘는 하나 작아지고 얘는 플러스 되고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 그냥 그걸 똑같이 문자여도 똑같이 하는 거야. 얘는 하나 적어진 게 정수 부분. 그러면 이제 이 어떤 양수를 빼고 남은 게 얘 전체가 이제 소수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두근이 요거랑 요거니까 전마의 두근은 얘랑 얘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근각유지 관계거든. 그러면 저 앞에 거 있죠? n 더하기 알파는 누구랑 똑같다? 그냥 원래 마이너스 a인데? 응? 뭐라고요? 그러니까 두근의 합이 누구라고? 여기서? a죠 a? 이게 내가 잘 안 들리는 거야? 뭐 우리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뭐야? 두근의 곱이 저기서 누구죠? 해서 일단은 이렇게 두 개 써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똑같은 걸 또 하겠죠. 얘랑 얘가 근이니까 얘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인데 그게 저기서 마이너스 a고 밑에 있는 2차 방정식. 그리고 얘들이 이제 뭐 할 차례죠? 곱해요. 그럼 얘를 곱하면 저게 나와야 돼요. 그 a분의 c 했을 때 b 빼기 2분의 5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원래 어려운 게 맞아.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 안 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연립을 하시면 이제 a, b 나오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식은 이게 끝인데 얘는 전개를 어쨌든 무조건 해야 돼. 전개를 하면 얘랑 얘가 그 표현이 되거든. 그래서 얘부터 전개할게요. 자, 얘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n 플러스 n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고 여기서 n 알파는 b 여기 있는 거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네. 그럼 일단 b는 없앨게요. 여기랑 여기 없앨게요. 자 그러면 남은 걸 써보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5여야 하거든? 근데 여기서 n은 무슨 수야? 그치. 그리고 알파는 소수지. 그래서 이제 끝났어. 자 여기 마이를 일단 넘길게. 여기다 쓸게. 마n 더하기 알파가 얼마냐면 마이를 넘기면 플러스 1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 마이너스 곱할게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보기가. 자 여기서 n은 무슨 수? 정수. 맨 처음부터 n이 정수였으니까. 그리고 얘가 0 이상의 1 미만의 어떤 분수. 1보다 작은 수. 소수. 자 그러면 얘가 얼마여야 될까요? 그쵸. 얘가 2인 거예요. 조건에 맞아야 되니까. 얘가 얼마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n은 2고 알파가 2분의 1이니까 2 넣고 2분의 1 넣으면 이제 a 나오고 b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여러분. 내신에도 나올까 말까 한 정도예요. 이 정도 풀이면. 그 다음에 질문 주세요. 네. 일단 여러분 159는 한 문제도 무조건 나와요. 무슨 학교는. 활용 문제 요게 여러분이
자꾸 피해가면 안 되는 게 모의고사나 내신에 하나는 무조건 냅니다. 애들이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문제 끝을 봐봐. 문제 끝이 뭐고 하는 거냐면 몇 배. 자, 몇 배인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눈다가 생각이 나야 돼. 몇 배인지 궁금하면 나눗셈을 해야 돼. 그러면 앞에 있는 거 나누기 뒤에 있는 거 얘가 지금 궁금한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1등 성인 별의 밝기가 뭐야? i죠. 그러니까 i 그러니까 1등 성인 거 i에서 3등 성인 거 i를 나눈 게 지금 궁금하다 보다. 그러면 굳이 이걸 표현하면 1등 성인 거 나누기 3등 성인 거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수가 궁금한 거예요. 분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여야 돼요.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그러니까 이 구조를 만들어내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럼 일단은 지금 이게 다른 문제죠. 위에 거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급에다가 1 넣는 거죠. 맞아요? 등급이 어디 있어요? M 1등성. 야, 근데 여기는 왜 1등성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왜 등급이라고 써? 똑같아야 되는데? 문제 잘못됐네. 어쨌든 1인 게 로그 i 뭐 이게 1번의 밝기라고 칠게요.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등성인 게 3등급이니까요. 저기다 3 넣는 거죠. 그럼 얘는 i 3 쓰고 이렇게. 근데 c는 상수라고 했다는 말은 여기서 일정하다라는 뜻이고 얘랑 얘는 그냥 같은 어떤 값이라는 거라서 c는 얼마인지 몰라도 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다시피 나눗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놈이 진수에 있잖아. 그러면 얘들이가 나눗셈이 되고 싶으면 로그끼리는 무슨 셈? 그렇죠. 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야. 더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진짜로 나눠야 되는지를 보면 지금은 로그에 달려있기 때문에 위에서 밑에 거를 그냥 빼면 답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5로 묶으면 로그 i 1등성짜리 빼기 i 3 c는 없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가 얼마인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5분의 1을 곱하면 뭐예요? 5분의 4는 로그 분수를 만들었죠. 그러면 밑이 10인 로그니까 얘는 10의 5분의 4승 100. 답이 그냥 이렇게 생긴 거죠. 얼마인지 계산할 필요 없고. 아, 계산해야 돼요? 계산해야 되는 건가? 답 이거 아니야? 1단계 답이 뭐라고? 아, 그럼 이거 계산까지 해야 되는 거네? 여기 로그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얘가 지금 얼마인지 알아야 되거든? 그럼 얘를 x라고 하고 x를 구해야 되는데 5분의 4는 아까 저기서 로그 x 로그 x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로그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x를 구하려면 15분의 4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엄마 왜 이래? 됐다. 아, 그래서 답이네. 아, 5분의 4가 10분의 8이고 10분의 8이 0.8이라서 0.8인 게 여기 있는 거구나. 아, 그래서 6.31이 답이네. 요 값이 6.31. 이해 안 된 거 있으신 분? 그러면 2단계는 미지수 자리만 바뀐 거죠. 거꾸로 푸는 거죠. 거꾸로. 24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 시리우스 등급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미지수인 거지. 그러면 식을 두 개 써보면
시리우스를 뭐 그냥 MC라고 할게. 시리우스니까 MC. 그러니까 구분이 돼야 돼. 이거는 변수라서 얘는 어떤 값인데 모르니까 그냥 MC라고 두고, 그럼 얘는 등급을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도 IC 밝기 모르니까 IC라고 하고, 얘는 그냥 그대로 C. 근데 북극성이 2등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M 북극성. 하여튼 구분은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IB 플러스 C인데, 그 밝기가 24배라는 게 또 얘 나누기 얘가 24라는 거고, 우리는 그러면은 또 빼야 되겠죠. 근데 얘는 2등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 들어가면 돼요. 그럼 이제 뺀 거를 정리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또 얘기하면 돼. 또 풀이 필요한 것도 몇 번. 요거 고친 거예요? 56? 잘 모르겠어? 아, 오케이. 그럼 일단은 156에 2번 하다가 질문 안 되면, 계산 안 되면 다시 얘기하세요. 요것은 그거죠. 그 소수점 아래 열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위하는 숫자가 나온다는 게 상용 로그 값이 정수 부분이 음수인데 마이너스 얼마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 뜻이에요, 일단. 그게 그 뜻이라서 그걸 알아야 이제 식을 세울 수 있어. 좋아요. 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0이 정수 부분이다. 그래서 로그를 했을 때 우리가 궁금한 놈이 상용 로그 값을 계산을 했을 때 이거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0이라는 뜻은 마이너스 10 이상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여기 얼마가 와야 돼? 그치. 여기서부터 그냥 계산 파티야. 어쩔 수가 없어요. 또 몇 번 할까요? 68쪽에 138번이요. 68쪽에 138? 네, 여기 답이 10에 2분의 5승? 네. 까지 나왔거든요. 네. 저거 계산을 못해서 10의 2분의 5승인데 저거 계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거가 뭐야? 10에 2분의 그냥 그게 끝인데? 근데 뭐 답변은 10 루트 무식 이렇게 나오는데 아, 그거 2분의 5가 지수가 이거 2 더하기 2분의 1이잖아요. 네. 10의 2승 곱하기 10의 2분의 1승인데요. 그래서 10 응. 루트 10인 거예요? 네? 100 네. 루트 100? 10. 그거예요. 지수 똑같은 거예요. 다음 질문. 빨리 짜잘한 거 질문해도 되니까 빨리 다 끝내고 지수 함수 넘어가면 돼. 뭐 할까? 우리 우리 필요하신 분 얘기하세요. 또 있으신 분? 오답 다 같아서 뭘 풀고 있다가 뭘 하다가 뭐 하나 정해서 마스터를 해야지. 안 돼 있는 거. 이씨. 빨리. 정답이 없다고요? 어떻게 하셨는데?
어. 선생님을 다 이번에 걸려서 하나도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기까지만 잘했거든? 여기까지 했잖아. 얘가 뭐 되고 싶다? 그러면 얘의 범위를 만들어야 돼. 이 풀이 방법이 x가 그러니까 이게 자연수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짐작이 안 되는 수들인 거거든 지금 x가. 그러니까 얘가 이 범위에 있으면 로그 3의 x는 범위가 뭐랑 뭐 사이? 3이 아니에요 일단. 0이랑 거기에 3분의 5 곱해서 얘 범위를 만들어야 돼. 그 안에 정수가 이제 몇 개 있어서 x도 몇 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풀이 방법만 익히시면 되는 거고요. 또 짜잘한 것도 질문할 거 있으신 분 개인 질문해도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일단 지수함수 좀 진행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그 지수로그 계산 위주로 앞에서 이제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함수 그래프로 여러분 갈 거라서요. 오늘 하는 게 겁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시험은 사실 이게 지수로그 딱딱보다는 함수 그래프가 여러분 좀 어려운 것도 많이 나오고 낼 게 많겠죠. 그래프 문제가. 그래서 오늘은 지수함수 그래프와 최대 최소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일단 나중에 여기는 하나씩 그냥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은 어쨌든 알아야 되는 건 다 설명을 할 건데 이런 게 마표 교과서가 되게 잘 돼 있거든. 주의사항도 막 적혀 있고 잘 돼 있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한번 꼭 보시고 필기 타임 가겠습니다. 일단 필기. 그 노트에다 여러분 필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외우다시피 돼야 되는 것들 위주로 일단 정리를 하고 그것만 충분히 알아도 뒤에 문제들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책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지수함수 그래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 지수함수 y는 a의 x승, 자 x가 지수에 들어있으면 지수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x가 루트 안에 있으면 무리함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다 저렇게 생겼어. 미지수가 지수에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저렇게 생겼다고 해서 전부 다 지수함수인 건 아니고요. 조건이 있어요. 우리 요 a를 뭐라고 부르죠? 미시라 부르죠? 고마워요. 이게 한 명을 뚫어져라 쳐다봐야 대답을 해주니까 이게 눈 마주치는 사람 계속 뚫어져. 대답 좀 해. 알면은 대답해야지 공부가 더 되지. 자, A가 미시인데 여러분 아무 숫자나 들어갈 수가 없고요. 지수 함수가 되려면 일단은 우리 그 로그의 밑조건이랑 똑같습니다. 로그의 밑조건. 로그의 밑조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로그 A에 비해서 로그 값이 정의가 된다, 존재하려면 이 A의 조건이 뭐였죠? 1이 아닌 그렇죠. 양수. 그래서 여러분 1이 아닌 양수가 여기 A랑 똑같잖아요. 로그로 바꾸면 미시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1이 아닌 양수만 여러분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야 지수함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자, 정의역이 x의 범위잖아. 들어갈 수 있는 x의 범위잖아. 근데 이 정의역은요. 모든 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함수들 배우든 간에 여러분 정의역이 존재하잖아요. 함수에는. 근데 정의역에 x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이너스도 들어갈 수 있죠. 분수도 들어갈 수 있죠. 루트도 들어갈 수 있죠. 그 계산들을 우리가 배우고 넘어왔기 때문에 지수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도 계산이 다 가능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치역이 중요한데요. 치역은 이렇게 생겼으면은 치역은요 0보다 큰 실수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일단 치역이 저래요. 저렇게 생겼으면. 근데 저거 빼자. 어쨌든 빼자. 평이동하면 바뀌니까 일단 이거 빼고 다시 할게. 자, 엑셀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를 본격적으로 배워볼 건데 자, 뭐가 중요하냐면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여러분 두 개밖에 없어요. 자, 밑이 1보다 작은 양수일 때와 밑이 1보다 클 때 그 두 개의 그래프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차함수랑 뭐 비슷하죠? 위볼이냐 아볼이냐 그거잖아. 얘는 밑이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이건데 자 일단은 1보다 큰 거가 여러분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하면 얘는 뭔가 이제 거꾸로 느낌이란 말이지. 그래서 요걸 제가 밑에 쫙 한번 할게요. 자 일단 밑이 1보다 크면은 예를 들어서 2의 x승 분수가 들어가도 됩니다. 분수는 전부 다 저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크기가 1보다 크잖아요. 2분의 3도 분수지만 1보다 크죠. 자 그러면 요런 친구들이 여러분 그래프가 다 어떻게 그려지냐면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 위만 많이 살려놓으세요. 위만. 왜냐면 그 밑에는 그래프가 없어서 그래요. 자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 자 2의 x승이든 뭐 4의 x승이든 자 밑이 1보다 큰 친구들은요 일단 특징이 뭐냐면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는 뜻은 뭐냐면 증가만 영원히 해요. 영원히 증가만 합니다. 일정한 구간도 단 하나도 없고요. 내려가는 구간이 단 하나도 없고 무조건 올라가기만 해요. 자 그러면 얘가 특징이 있는데 밑은 달라도 지수가 만약에 0이어 봐봐. 그러면 함수값이 얼마가 되죠? 네, 1이죠 1. 알죠? 네, 0 들어가면 1이잖아요. 밑과 관계없이 여러분 그래서 0,1을 먼저 찍으세요. 이렇게 자 반드시 지나는 점 같은 거예요. 반드시 지나는 점. 참고로 자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을 해서 여기가 여러분 복잡하게 바뀌어도 항상 지나는 점은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지수가 뭐 될 때냐면 0 될 때입니다. 자 그럼 얘는 지수가 0 되려면은 x가 1일 때고요. 1 들어가면 0 되니까 얘는 얘랑 관계없이 무조건 1이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지나는 점이 하나씩은 있어요. 지수함수마다. 요거 이해되시죠? 요거 0 되게 하는 x값 집어넣은 거고요. 얘는 무조건 1 되지 않겠어요? 0승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아무리 복잡하게 바뀌어도 항상 지나는 점이 하나씩은 있다. 는 점. 나중에 근데 또 나올 얘기라서 일단 오늘 기본형만 지금 하니까요. 자 그러면 얘는 항상 지나는 점이요 0,1이라는 소리죠. 여기가 뭔지 상관없이 0,1은 지나고요. 자 그 다음에 증가하는데 여기가 여러분 바로 점근선입니다. x축이 점근선이에요. 또는 y는 0이라고 쓰는 게 점근선의 방정식이죠. 두 개 같은 말입니다. x축도 지금 맞고 y는 0도 맞아요. 객관식에 뭐 둘 중에 하나라고 돼 있겠죠. 자 그래서 점근선이라는 말은 다가가는 거지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절대 얘를 만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증가하는데 요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천천히 증가하는 느낌이고 여기가 뭔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증가하는 느낌이긴 하거든. 그래서 여기 아래서부터 만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요게 밑이 1보다 클 때의 지수함수예요. 자 그러면 함수값이 왜 양수만 나오는지 한번 보면요. 밑이 이미 양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밑이 양수니까 x에 뭐가 들어가도 함수값이 양수입니다. 절대 마이너스가 갑자기 생기는 방법은 없죠. 왜냐면은 여기에 음수가 들어가도 역수가 돼버리니까 이 부호가 바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만 그래프가 그려지거든. 그럼 얘가 치역이라고 할 수 있어. 치역. 점근선은 y는 0이고 치역은
치역은 0보다 크다다. 이렇게. 정근선이 바뀌면 치역도 바뀌겠죠. 평행이동을 하면. 근데 지금은 평행이동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정근선도 그냥 0이고 치역도 0보다 큰 실수입니다. 해서 기본형은 이게 끝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리면 끝나요. 자, 근데 그건 알아야 되겠죠. 미시 밑에다가 새로 그려도 돼. 미시 2인 것과 미시 더 큰 놈의 차이. 자, 그러면 얘랑 얘는 무슨 차이냐 이거야. 그래서 그 하나만 그려야 되면 이렇게 그리면 끝이잖아. 근데 두 개를 그려서 만나거나 뭐 평이동에서 뭐 비교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럼 그거를 위해서 이번에는 두 개를 그려보면 한 군데다 그려도 괜찮습니다. 자, 0,1을 지나는 거 공통점이고요. 정근선도 공통점이죠. 자,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거 잘 그려야 돼. 뭐냐면 교차가 돼요. 교차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 그 여기다가 0,1 지나는 거는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1을 넣으면 안 적어도 돼. 하나는 2고 하나는 4잖아. 그러면 하나가 이렇게 되면 하나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일을 대입하시면 하나는 2분의 1이고 하나는 4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4분의 1짜리가 그러니까 4짜리가 이렇게 되면은 2짜리가 이렇게 돼요. 얘가 2짜리고 얘가 4짜리야. 여기서 한번 교차가 일어나요. 교차가. 그러니까 뭔가 계속 위에 있을 거잖아. 그게 아니고 아래에 있다가 위로 가고요. 위에 있다가 노란 색깔보다 아래로 가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좀 헷갈려요. 이게 계속 위에 있으면 쉬울 텐데 얘가 지금 여기서 한번 교차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자, 절대값이 클수록 이 멘트 그대로 써놓으세요.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 x축, y축에 동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뭔가 세다 생각하면 돼. 세다. 축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노란 색깔 보시면 x축에 붙어 있죠? y축에도 붙어 있죠? 요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힘이 더 약하니까 얘보다 멀리 있는 거죠. 노란색보다 y축에서도 멀리 있고 x축에서도 멀리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큰 놈이 세다. 큰 놈이 x축, y축에 다 붙어 있어.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구분이 확 되거든요. 그래서 클수록 축에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개 있어도 안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증가함수인 애를 한 겁니다. 미시 1보다 크면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요. 단순하잖아, 그래프가. 0,1 지나고 올라가니까. 자, 그러면 감소함수는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여기다가 이제 다시 갈게요. 자, 감소함수도 역시 치역이 똑같습니다. 2분의 1의 x승이든 3분의 1의 x승이든 분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1보다 작은 게 중요한 거야. 1보다 작으면 밑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 내려가는 그래프라서 0,1 지나는 건 똑같은데 내려가면서 여기가 이제 붙을 것처럼 안 붙는 정근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증가함수고 얘는 반대로 감소함수. 공통점은 정근선 똑같죠? 치역 똑같죠? 0,1 지나는 거 똑같죠? 근데 그것 빼고는 다 거꾸로 라서 미실보다 작으면 이게 감소함수가 됩니다. 정근선은 여전히 똑같고요. 치역도 똑같습니다. 양수만 그려지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통점, 얘는 다른 점, 공통점 하나 더 0,1 지나는 것까지. 자, 그러면 여기도 두 개를 한번 그려보면은 사실은 그 대칭이동 관계예요, 얘가. 여기서 2의 x승이 있으면 이게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해보면 2분의 1의 x승이 되고 3의 x승 대신 x의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은 3분의 1의 x승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거에 x 대신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라서 그러면 y축 대칭이에요, 정확하게. 얘를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이렇게 y축 대칭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밑이 아까 2짜리랑 4짜리를 해봤잖아. 그럼 여기도 2분의 1이랑 4분의 1을 비교를 해보면 아까 4짜리가 더 축에 붙어서 힘이 셌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뒤집은 거라서 4짜리가 축에 더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1이 힘이 세요. 여기서는 4분의 1이 힘이 세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 힘이 약한 거죠. 교차되는 건 똑같은데 대칭이다. 대칭이동. 해서 이제 감소함수 세계에서는 밑이 절대값이 작은 게 센 거야. 증가함수는 밑이 큰 게 센 거고, 작은 세계에서는 밑이 작은 게 센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키가 큰 남자들이 여러분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계에서는 큰 애들이 힘이 세단 말이죠.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키 작은 남자가 대세일 수도 있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죠? 하여튼 두 개가 달라요, 완전히. 네, 그냥 그래요, 하여튼. 자, 그래서 여기에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힘이 세다. 작을수록 x축, y축에 동시에 붙겠죠. 가깝다. 그래서 2분의 1보다 4분의 1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4분의 1이. 축에 더 붙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지수함수를 풀 때 밑이 1보다 크냐, 밑이 1보다 작냐, 그걸 먼저 봐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돼 있는데 이걸 보고 밑이 3이라서 커진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은 대칭이동, 평행이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x 앞에 이만큼을 지수로 보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밑이 3이 아니고요, 3의 마이너스 2승이 밑이에요. 그러니까 x 앞에 덩어리를 봐야 된다고요. 다시. 자, 이제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밑이 3입니다. 2x가 돼 있으면 밑이 9입니다. 9의 x승인데 3의 2x승이라고 쓰는 거야. 여기에 여러분 어떤 숫자가 붙어도 밑은 안 바뀝니다. 그냥 지수법칙 한 거라서 그냥 9의 x승이 기본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뭐가 붙은 이유는 그 지수법칙에서 3분의 1인데 거기에 9의 x승.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주는 거지, 함수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만 보면 되냐면 x 앞에 이 딸려 있는 것까지가 밑이라고. 지수가 아니고 밑. 그래서 이 친구를 보고 밑을 3이라고 하면 안 되고 3의 2승이 밑이라서 밑을 9로 보면 돼요. 그냥 앞에 곱해져 있는 건 그냥 나중에 필요하면 구하는 거고, 크냐 작냐가 지금 중요하다고. 밑이 1보다 크냐 작냐. 자, 연습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숫자가 붙어 있어도 실제로는 5의 마이너스 x승에 5의 3승이 곱해진 거니까 함수에다가 125가 곱해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기본형이. 그래서 이걸 보고 밑을 5분의 1인 친구네 그냥 그것만 지금 알면 되는 거야. 이렇게 바꾸는 거는 필요하면 하는 건데 별로 이렇게 바꿀 일이 없어요, 우리가. 얘를 그냥 바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5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러면은 내려간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일단 증가함수만 지금 보면요. 자, 만약에 여기서 3의 2 플러스 2x 2 플러스 3x 승이래. 그러면은 밑이 얼마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라고. 지수함수는 27이니까 올라간다. 근데 정근선은 얼마네? 이렇게 나중에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뭐 똑같은데 하여튼 일단 증가함수 구분하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대칭이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필기가 안 끝났어요. 자, 기본형 이제 딱 끝내고 평행이동만 하면 모든 지수함수를 다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형 가는데 그 기본형이 이제 대칭이동까지 생각하면은 4가지입니다. 4가지.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그
다 그려주세요. 이렇게 여기 밑에도 보이게. 딱 4등분 한번 다 그려주세요. 자, 그럼 이제 한마디로 뭐하지? 숫자 뭐가 이쁘지? 2가 이쁘죠, 그래도? 자, 이걸로 예시를 들게요. 자, 2의 x승이 있어. 그러면 걔가 그 대칭 이동을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모양이 4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4개만 그냥 바로 대답할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평이동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2의 x승. 자, 0,1 지날 거고 증가해요, 감소해요? 예, 고마워요. 요렇게가 여러분 2의 x승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 더 배웠잖아, 사실. 얘를 y축 대칭하면은 2의 마이너스 x승 되거든요. y축 대칭이 x95 반대고요. 얘가 정확하게는 밑이 2분의 1인 친구라서 우리가 그 감소함수라고 지금 배운 애가 노란색이죠. 그럼 두 개는 여러분이 지금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일단 당연히 문제에서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주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x승을 보면은 2분의 1의 x승이네 해도 괜찮은데 어쨌든 저기가 조금 더 익숙해지길 바란다. 2의 마이너스 x승은 저렇게 내려가겠죠. 자, 그럼 이제 두 개만 더 외우면 됩니다. 자, 우리가요 이 흰 색깔을요 이번에는요 그 x축 대칭 이동할 거예요. 자, 그러면 x축으로 접으면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거든. 그러니까 함수값이 양수였던 게 음수로 바뀌겠죠. 얘가 바로 마이너스 붙임 함수입니다. 그래서 점근선의 이제 밑에 그려지는 거죠. 점근선은 다 똑같거든, 4개가. 근데 함수가 밑에 그려지는 거야. 내려가고. 요게 마이너스 증가함수꼴. 자, 그럼 이제 하나 남았죠? 무슨 대칭? 네, 노란 색깔을 원점 대칭 이동을 여러 번 하잖아요. 야, 지금 내가 흰 색깔 헷갈릴 뻔했어. 흰 색깔을 원점 대칭 이동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걔는 식이 뭐냐면 앞에도 마이너스가 붙고 증가함수꼴에 뒤에 여기 x도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놈. 그러면 무조건 모양이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함수도 보면은 4가지가 있잖아. 그럼 지수함수도 그냥 그 4가지가 끝이야. 앞에랑 x의 부호에 따라서 모양이 4가지야. 그래서 우리는 증가함수로 다 생각해. 그냥 증가함수로 다 생각하고 무슨 이동을 했는지 생각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동시에 풀려면 증가함수 기준 무슨 이동을 했는지. 자, 그래서 흰 색깔이 그대로면 노란색은 y축 대칭, 초록색이 x축 대칭, 보라색이 원점 대칭. 그 3개만 더 외우시면 완벽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시키자 기준을 증가함수 기본형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무조건. 감소함수도 증가함수를 이렇게 접었다 생각할 거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이 4가지 모양 중에서 정리할게요. 이 4가지 중에서 여러분 증가하는 함수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랑 누구냐면요. 흰색이랑 무슨 색? 보라색. 그래서 원래 증가함수꼴과 원점 대칭 형태 있죠. 그거밖에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머지는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 최소를 풀거나 그래프를 그릴 때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알아보면 남들은 대입해서 그래프 그릴 때 바로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리만 해놓고 그러니까 외워서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치역을 정리하시면 치역이 위에 그려지는 팀이 있고 밑에 그려지는 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4가지 중에서 이 2가지가 구분을 하시면 점근선 기준 위에 그리는 것과 밑에 그리는 것이 있는데, 자, 위에
위에인지 아래인지 그리는 거, 위에 그리는지 아래에 그리는지, 그거는 누구를 보면 될까요? 함수식에서 우리가 이제 증가함수 걸로 통일시켜 놓고 어디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됩니다. 얘가 플러스면 무조건 함수가 위에 그려지고요. 얘가 이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면 무조건 아래 그려집니다. 그게 치역이랑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해서 바로 그릴 거거든.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첫 번째는 정근선을 찾고요. 지금 정근선이 다 X축이라서 안 적었거든요. 정근선을 찾으면 함수가 위에 그려지는지 아래로 그려지는지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보면 넷 중에 뭔지 바로 그려져요. 여기 혹시 이해 안 되신 거 있을까요? 치역이 위에 그려진 것은 y가 결국에는 플러스 팀, 플러스 2x승이랑 플러스 어디 있어요?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요 앞에 부호가 중요하다는 거임. 위인지 아래인지. 그래서 내가 필기가 지금 좀 거꾸로 됐는데 요거를 먼저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면은 이제 이 순서가 지금 완벽한 순서거든.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면 돼. 내용 진짜 이게 끝이야. 연습을 하겠어. 뭐 하죠? 책 읽는 걸로 할까요?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필기는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이제 보충 설명을 문제를 보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지수함수 재밌지 않아요? 야, 2차 함수보다 훨씬 쉽다니까 이런 게. 너네가 진짜 제대로 알면 2차 함수가 제일 어려운 거야. 너네가 지금 배운 것 중에서. 아, 근데 왜 하필 또 저거부터 시작하냐? 마음에 안 드네. 너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지금 이게 아닌데. 자, 일단은 그래프 그리는 거 먼저 하고 싶어요. 자, 아씨, 평행이동부터 해야겠네. 평행이동 하면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기 있는 걸로 그냥 일단 갈게요.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자, 기본형만 지금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평행이동 아직 안 했어서, 예를 들어서 이건 뭐 너무 간단하네요. 근데 너무 간단하지만, 자, 그 지수함수를 볼 때 앞에 부호를 보세요. 앞에 부호를 보면은 여기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지금 플러스 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프가 여기 그려져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얘도요, 요 바로 앞에가 중요한 거죠.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0보다 큰 것만 나오니까 위에만 그려지겠죠. 그리고 자, 정근선. 자, 뒤에 여러분 뭐가 안 붙었죠? Y축으로 이동을 안 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정근선이 여전히 0입니다. 0. Y축 평행 이동을 하면 정근선이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거든. 근데 지금 둘 다 평행 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정근선은 무조건 0인 겁니다. 자, 그리고 위에 그려지는데 그거 봤으면 이제 1보다 크죠? 그러면 올라가네. 1보다 작죠? 그러면 내려가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면 되는 거죠. 그래프를 그릴 때. 아무리 복잡해도 요 순서대로 볼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얘가 X축 평행 이동을 만약 했어요. 그래프의 모양이 바뀔까요? 모양이 바뀌나요? 정근선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X축 평행 이동을 하면 정근선, 이 초록색깔 선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왜냐면 한 칸, 요 마이너스 1칸 이동하든 한 칸 이동하든 이 점은 바뀌어도 그래프는 전혀 안 바뀌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야, 이 플러스 3이 붙어도 그냥 그래프는 똑같다 이거야. 물론 요 좌표는 바뀌지만 이게 알고 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거든. 정확하게 그릴 땐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결론은 여기만 보면 되는 거죠. 정근선은 여기서 결정되죠. Y축으로 만약에 3만큼 이동했어?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가 3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요렇게 그냥 그리면 끝나는 거지. 이걸 무조건 이렇게 다시 해서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Y축 평행 이동을 했으면 여기에 그 3이 있는데 그거보다 플러스니까 위에 있고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내려가고 이렇게 그리면 다 그린 거야. 요 순서입니다. 자, 그럼 일단 평행이동까지 그냥
할게요. 자, 다시 그 필기 안 해도 돼요. 필기 안 해도 되고. 요거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보기 4번인데요. 자, 여기에서 점근선이 전부 다 바뀌었죠. 왜냐면 Y축으로 이만큼 갔고 마일만큼 갔고 4만큼 갔잖아요. 그러면 점근선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이제 평이동을 했기 때문에 점근선이 그 숫자로 바뀐다고. 점근선이 2고 점근선이 마일이고 점근선이 4야. 왜냐면 원래는 점근선이 0이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만큼 갔어? 그러면 이게 통째로 이만큼 가니까 그냥 y는 2에서 모양은 안 바뀌는 그대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점근선이 중요한 거고요. 자, 점근선 수야 누구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 로그 함수는 또 거꾸로 느낌이라서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y는 2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시연아 점근선이 그쵸. 자, 민정아 이거 점근선이 그쵸.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x축, y축에서 이렇게 꼭 안 해도 된다고. 그래프를 그릴 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이 앞에가 중요하다고요. 이 앞에가 x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수 앞에 요거의 부호가 중요한 거예요. 다행히 알겠어? 함수가 이 선보다 위에 있어 밑에 있어? 자, 얘는 지우야 어디 있어? 이 선보다 위에 있죠? 플러스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사연아, 함수가 위에 있어 밑에 있어? 밑에 있죠. 그걸로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을 보세요. 여기는 사실 평행 이동이 왼쪽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한 거라서 얘만 보면 된다고요. 올라가죠. 위에 있는데 부호 위에 있는데 밑이 여러분 그 2잖아요. 올라가죠. 부호 밑에 있죠. 밑에 있고 얘는 여러분 감소함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게 이 마이너스가 되면 요렇게 되는 거죠. 점근선에 붙으면서 요렇게. 자, 근데 아까 얘기한 버전으로 하시면 얘가요 마이너스가 붙었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근선에 붙어야 되니까 올라가는 그래프가 요거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 대칭 이동을 생략하는 버전이 이 버전인 거야. 최종 버전이. 제일 빠른 버전이 이 버전이라고. 증가함수를 기준으로 마이너스잖아. 그럼 그냥 그래프 모양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괜찮으면 그냥 전부 다 이걸로 통일시킬 거예요. 증가함수로 안 보고 증가함수에 어디만 마이너스가 됐냐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 그냥 하나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씩 질문하다가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으면은 잠깐 쉬고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은 얘는 뭐 제일 처음 예제여가지고 그냥 증간지 감소인지 몰라요. 근데 자, 기억부터 보면은 얘는 외우는 거 아니고요. 대입해봐서 성립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 p 플러스 q를 넣은 놈이 x에 p 넣은 거랑 x에 q 넣은 거를 곱했을 때 똑같으면 그냥 맞는 거고 다르면 틀린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무슨 법칙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법칙이라 불러? 그냥 지수 법칙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하자? 밑 같으니까 덧셈이잖아. 그럼 맞는 거죠. 넘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x좌표가 클수록 y좌표가 커진다는 거는 얘는 무슨 함수라는 뜻이죠? 그쵸? 근데 증가는 분명히 밑이 클 때만 증가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반쪽짜리 답이니까 틀린 거죠. 감소인지 증가인지 모르면 그냥 무조건 틀린 거지. 자, 그리고 디귿은요. 얘는 여러분 1대1 함수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 그 보일 때 나온 거죠. x좌표가 다르면 y좌표도 다르다. 그거의 대우명제잖아요. 무조건 맞는 거죠. 2차 함수랑 다르게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1대1이잖아. 어떻게 그어도 x좌표가 한 점에서만 만나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그냥
모양과 상관없이 다 맞습니다. 지수함수기만 하면. 그래도 질문에서 얘기해. 자, 점근선은 y축이다. 무조건 맞죠? 에? y축이 아니고 뭐예요? x축 또는 y는 0이라고 써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맞아요. 리을은 틀린 거죠. 자, 일단 이거는 넘어갈게요. 지금 이건 여러분이 대입해보고 그냥 질문 받는 게 나을 것 같고. 자, 2번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 모든 함수 뭐든 간에 물어보는 내용 있죠? 여기에 대칭 이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얘는 대칭 이동도 여러분 된대요. 자, 그러면 전부 다 기본형으로 바꿔볼게요. 뭔 말이냐면 일단 요 친구부터 이렇게 갈게요. 이거 거꾸로 할게요. 거꾸로. 자, 요 친구는요. 2에 지수법칙 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어쨌든 미시 2인 친구를 대칭 이동도 하고 평행 이동도 한 거니까 얘는 당연히 맞는 거지. 근데 미시 다른 건 아예 안 되는 거야. 쟤는 크기가 2짜리인데 갑자기 여러분 지수법칙 했는데 여기가 4짜리로 바뀌었다? 그럼 얘는 무슨 일이 생겨도 밑이 바뀌는 거는 절대 안 겹쳐져요. 크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다시피 2짜리가 요 정도 붙어 있으면 4짜리는 요 정도 붙어 있기 때문에 요 말을 어떻게 이동시킨다고 해서 흰색이랑 겹칠 일은 절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 밑의 크기는 같아야 돼요. 밑의 크기. 얘가 2잖아 어쨌든. 그러면 되는 건데 4짜리는 안 된다고. 자, 얘는 다이나 밑이 얼마예요? 2요. 4요. 2. 아니 제대로 봐. 아니 눈이 안 보이는 건 아니지. 네. 아니 2? 왜 밑이 2야 갑자기? X에 달려있는 걸 봐야 된다 그랬잖아. 4?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물음표인데 이게 이거랑 같은 거잖아. 그러면 X에 달려있는 밑이 얼마라고? 4요. 얘는 4잖아. 그럼 여러분 이건 무조건 틀린 거죠. 밑이 다르면 절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얘 갈게요. 그 밑이 어때요? 밑의 크기가 어때? 똑같죠? 근데 여러분 앞에 마삼 곱했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되는데? 아니 물음표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근데 3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 대칭 이동이죠? 다 되죠? 밑이 같으니까 다 되죠? 근데 거기 앞에 숫자 뭐가 있어? 3도 있잖아 여러분. 이게 지금 지수함수만의 특징이라서 원래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봐봐. 이게 지수함수가 왜 신기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를 생각해봐요 여러분. 2x제곱이 있고 여기에 3을 곱한 6x제곱이 있다고 생각해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는 함수 뭐 있죠? 무리함수로 해볼까요? 1x가 있고 함수에 3을 곱해서 루트 1x가 있고 여기에 3루트 x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게 생각해보면은 아예 폭 자체가 확 바뀌고 얘도 함수가 1,1 지나던 게 1,3 지나게 돼서 이렇게 바뀌거든? 곱하기를 해버리면 함수에다가 뭔가를 곱해버리잖아. 그럼 아예 얘는 2x제곱이 이 정도면 곱하기 3을 해버리면 6x제곱이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원래는 여기에다가 뭔가를 곱하면 실수배를 하면 그래프가 확 바뀌어서 얘랑 절대 안 겹쳐지겠다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지수함수가 달라요. 그게 지수함수만의 특징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별표 치세요. 이거는 진짜 지수함수만 갖는 특징이야. 온리 지수함수만. 근데 처음에 이거가 그래서 어려워. 하나만 외우면 돼. 자, 지수함수는 A의 x승이랑 B 곱하기 A의 x승이랑 얘는 포개집니다. 유일한 함수가 지수함수예요. 다른 건 다 안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함수들 다 안 돼요. 근데 지수함수만 실수배를 했는데 포개져요. 자, 왜 포개지냐면 그게 지수법칙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떻게 바꾸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 이런 느낌이거든요. 쉬운 거부터 좀 할게요. 2의 x승이 있고
곱하기 2의 x승이 있어. 그러면 4를 뭘로 바꾸고 싶어? 그쵸? 그럼 여러분 지수법칙으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 이게 희한한 게 4배를 시키면 그래프가 확 바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얘가 2의 2승이라서 결국에는 2칸 움직인 거랑 똑같아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지수함수밖에 없어. 어떤 숫자를 막 곱했는데 이렇게 곱했다 생각하면 뭔가 폭이 확 바뀌는 느낌이잖아. 근데 얘는 실제로 지수법칙으로 보면은 2칸을 그냥 움직인 것과 안 움직인 것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 이렇게 필기나 3 곱하기 2의 x승도 지수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왜냐면 밑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3을요 2의 로그 2의 3승이랑 같아서 바꿀 수 있어요. 밑이 달라도 밑을 2로 표현하면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3승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잘 감이 안 오지만 로그 2의 3도 실수거든. 얘가 1점 삐리리 나도 모르지. 근데 그냥 어떤 숫자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평행이동으로 설명이 되잖아. 어쨌든. 그래서 얘는 돼요. 니은이. 그래서 요 말이에요. 어떤 함수에 3배를 하든 몇 배를 하든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면 유일하게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는 게 지수함수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밑이 같으면 다 되는 거예요. 어떤 숫자를 곱하고 나눠도. 밑이 같으면 대칭이동까지는 그냥 무조건 오케이인 거야. 여러분 이거 밑이 얼마예요? 2죠? 다 돼요. 밑이 이기만 하면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고 뒤에 빼져 있고 x에 뭐가 붙어 있어도 다 된다고. 밑만 같으면. 그래서 여러분 기억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신기한 거죠. 밑만 같으면 다 포개진다는 게 와닿지 않죠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데 지금 와닿지 않는다니. 그 69번 풀어보세요. 169. 그래서 만약에 긴가민가 한 게 있으면 딱 그 번호로 알려줘.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뭐가 헷갈린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게 개념이라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 시험에도 나와요. 됐어? 복습만 잘하면 돼. 혹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딱 콕 집어서 이게 왜 되는지 모르겠다거나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 얘기해줘봐. 그것만 설명할게. 질문 없으면 5분 쉬었다 할게요. 질문 있으면 얘기하세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긴가민가한 거 있으면 5분만 있다 하자잉. 한번 끊고 는 86쪽 봐주세요. 86. 자, 우리가 여러분 그 대칭 이동했을 때 평행 이동했을 때 식 바뀌는 거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면 다시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만약에 y축 대칭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하셔야 되고 x축 대칭 이동하면 y 대신 마이너스 y 넣으셔야 되고 원점 대칭 이동하면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x축으로 만약에 a만큼 이동했다 하면 x 대신 x 빼기 a를 넣어야 되고요.
y축으로 b만큼 이동했다라고 하면 y 대신 y-b를 넣거나 아니면 맨 뒤에 b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인 거예요. 이제 무슨 함수든 똑같이 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원점 대칭 이동을 여러 번 했대요. 그러면 x도 바뀌고 전체 부호도 바뀌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a의 3의 마이너스 x 승. 자, 여기 여러분 지금 원점 대칭 이동을 한 겁니다. 근데 x축으로 이만큼 갔대. 그러면 여러분 이건 주의사항이지. 여기다가 이만큼 갔다고 해서 마이너스 2 붙이면 안 되는 거 알죠? x 자리가 뭘로 바뀌는 거죠? x 마이너스 2로 바뀌는 거라서 요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무조건 묶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x 대신 x 마이가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붙인다 생각하면 앞으로 개수가 바뀔 때마다 다 틀리게 되는 거라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 괄호를 항상 치세요. 평이동할 때. 자, 그리고 y축으로 3만큼 갔으니까 얘는 맨 뒤에 3 더하는 걸로 통일시켜서 가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1,마육을 지난다 했잖아요. 그럼 대입하면 되는 거죠. 1,마육을. 마육은 1 대입하면은 뭐예요? 1이네? 그럼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이네. 그래서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 여기서 뭐 딱히 조심만 하면 돼. x축 편이동만 조심하면 될 듯. 그리고 만약에 또 헷갈릴 수 있는 것은 x축 대칭은 없어요? x축 대칭 없네 여기는 지금. 만약에 그냥 혹시 헷갈릴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x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함수 값이 y 대신 마이너스 y로 바뀌잖아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3이 있었어. 그럼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는 게 맞냐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대답을 해주세요.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아니면 모르나요? 네, 여기도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단체로. 그러니까 x축 대칭이라는 게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y를 y로 바꿀 때 항이 여러 개면 다 바꿔야 제대로 바꾼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볼 때, 자, 순서 다시 지수함수 그래프 볼 때 여러분 순서는 점근선이 1번입니다. 점근선. 요 식에서 여러분 점선 있죠? 여기가 여러분 점근선이죠? B가 바로 마삼인 거죠. 앞에 부호 상관없고 얘가 점근선인데 그게 바로 Y축 평행이동이라서 B가 마3이라는 거 바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나는 점 보이세요? 몇 컴마 몇 지나죠? 네, 그러면 0,0 대입해서 그냥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점근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수함수에서는. 그게 무조건 뒤에 있는 상수야. 자, 서영아, B가 얼마라고요? B? 얘가 여러분 무조건 그대로입니다. 평행이동 관계이기 때문에 Y축 평행이동이 점근선을 바꾸는 거라서 B는 마일이고 마3,1 대입해서 A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점근선이 제일 중요한 거임. 자, 넘어갈게요. 자, 뒤에도 여러분 이제 그래프 문제라서 새로운 내용은 없고요. 어떻게 푸는지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얘가 그 그래프 문제거든요. 그래프. 자, 1번에 보면은 이거 무조건 바꿀게.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승 더하기 마이너스 k. 자, 여러분 얘 그래프 어떻게 그린지 한번 보세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1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그 그래프 문제니까 축부터 그냥 그릴게요. 자, 그러면 1사분면에 그래프가 없어야 돼요 지금. 그럼 일단 여러분은 어떤 걸 그리셔야 되냐면 점근선 그리는 게 무조건 첫 번째인데 점근선이 당연히 여기 있으면 망하는 거죠. 왜냐면 점근선에 붙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완전 망하는 건 아니지. 또 뭐 이런 거면 여러분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양수보다는 음수라고 일단 그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는데 자 그래프의 모양을 볼게요. 요렇게 생겼죠? 여기만 마이너스고 앞에는 그대로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몇 번 그래프인지 봐봐. 여기가 정근선이면 뭐 마이너스 K이긴 한데 정근선이면 요게 1번 요게 2번 뭐하지? 그 다음에 요 뒤집어서 이게 몇 번이라 할까? 요게 3번 요게 4번 이렇게 할게. 오른쪽 끝을 그냥 기준으로 대충. 자 1, 2, 3, 4 중에 저 그래프는 여러분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2번. 다 아시겠어요? 좀 신호를 주시겠어요? 수호 알겠고 지우 알겠어? 다인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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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4개의 그림 중에서 몇 번인지 찾는 방법이 얘가 전체부가 플러스잖아. 그럼 위에 있어야 돼. 정근선보다. 그러면 1번 하면 2번이지. 근데 1번은 증가고 2번은 증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 기준이 얘가 마이너스가 붙었냐 안 붙었냐가 기준이거든. 안 붙었으면 1번이고 붙었으면 2번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만 다시 잘 보세요. 여기는 플러스고 증가함수인데 x도 플러스면 약간 풀풀 느낌이야. 여기로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앞에 부분은 플러스인데 증가함수 기준 여기가 마이너스 붙었으면 무조건 2번이고요. 3번은 여기도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여기 A에 X도 뭔가 마이너스 증가함수 기준입니다. 둘 다 마이너스면은 3번이고요. 4번은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앞에는 마이너스고 뒤에는 플러스인 거. 뿔마. 뭐 헷갈리는 거 있으세요? 헷갈리는 거 있으면은 다시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일 때는 증가함수, 둘 다 플러스일 때 증가함수, 나머지는 둘 다 감소함수. 이렇게 느낌인데 그 우리가 무리함수 하듯이 하면 되겠네. x 앞에 부호 컴마 여기 부호, x 앞에 부호 컴마 여기 부호 기준으로 몇 사분면으로 이렇게 가는지. 하여튼 뭐 연습을 해봐 여러분 이런 것. 이게 문제지면에 이렇게까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그냥 제일 빨리 하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연습해요. 자 그러면 얘는 그 정근선이 여러분 있어. 대충 너무 대충 되었다. 다시 할게요. 자 얘를 그려놓고 그 1사분면의 그래프가 없어야 되는데 그 K 값이 얼마든 간에 그래프의 모양은 지금 2번이라고요. 그러면 2번이 기준이 여러분 이렇게 생겨도 되지만 이렇게까지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근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거지 정근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절편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어디서 만나는지가. 그러니까 그래프 문제 특징이 그거였잖아. 시작점, 무리함수도 시작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0일 때 위에서 만나는지 밑에서 여기 0인지 밑인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 지금은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x에 뭐 넣었을 때? 0을 넣었을 때의 값이 0보다 아래면은 여기에 그래프가 없는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정근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리함수 풀 때도 그렇게 풀었어. 정근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0일 때의 함수 값이 0을 집어넣으면 3-k인데 그게 0 이하기만 하면 정근선이 뭐고 그냥 자동으로 밑에 깔리는 거고 요 범위가 여러분 그래프 문제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그 찝찝한 게 있으면 그 이유가 뭐 부호를 모르겠는 건지 뭐 아 여기는 알겠는데 응. 여기 그래프 3, 4번 있잖아요. 3, 4번 그 A 위에 달려있는 지수 얘네들 부호를 왜 얘가 마이너스 x가 온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점 대칭. 요 함수의 원점 대칭이고요. 네. 원점 대칭이 그거야.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 요거 원점 대칭 이거. 원점 대칭이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 해서 요렇게 되고 얘는
나오죠. 네. 근데 얘가 안 바꾼 거야. 얘가 음수 그대로 여기 양수.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얘도 같이 바뀌면 이 모양에서 여기 원점이라 생각하고 대칭을 더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만의 방법으로 외우는 건 괜찮은데 어쨌든 저거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같은 거 요 절대값 함수 그릴 때 주의사항이요. 점근선도 같이 올려야 돼요. 여기다 이거 필기해놔봐. 점근선을 그래프에 잘 그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그 점점 모의고사 이제 수능 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값 그래프가 밥 먹듯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 그릴 때는 기본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얘는 축 그려야 돼요. 개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정확하게 X축, Y축 그려야 돼요. 나중에 최대 최소 문제 풀 때는 축 안 그려도 되거든. 근데 지금은 얘가 그 그래프 문제라서 K가 어딘지 왔다리 갔다리 하려면 이 축이 있어야 안 헷갈리게 풀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절대값을 씌웠지만 안 씌운 걸 먼저 그려야 돼. 그러면 그리는 순서는 점근선 표시하는 게 첫 번째고요. 여기다 쓰거나 여기 Y는 마상 쓰거나 점근선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절대값의 기준은 사실 언제 Y좌표가 0 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 그 지점에서 접어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 문제라서 언제 0인지가 중요해요. 만약에 이걸 이용 안 하더라도 어차피 나중에는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미리 구해볼게.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함수가 0 되는 그 포인트가 여러분 무조건 있어야 돼. 언제 0 되는지. x에 뭐가 들어가야 0이 돼요? 그쵸? 여기에 이 점을 찍는 게 습관이 되면은 나중에 점점 더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의 기준은 양수, 음수 기준이 0이잖아. 언제 0인지를 먼저 찍는 게 좋아, 제일. 그래서 점근선에 붙으면서 여러분 올라가는 거 그냥 그리면 되는 거죠. 증가함수잖아요. 저기를 지나야 되니까. 왜? 내가 신호를 무슨 신호인지 잘 모르겠네. 자, 그래서 이건데 여기 여러분 절대값이 붙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그리냐. 점근선을 먼저 위로 올리셔야 됩니다. 순서가. 밑에 있는 걸 그냥 접어서 점근선을 그 다음에 그리는 게 아니고 점근선을 먼저 올려. 그 다음에 쟤를 붙을 듯 말 듯 안 붙게 그려야 제대로 그리는 거야. 이렇게 순서가.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건 실제로는 없는 거고요. 이렇게 생긴 게 절대값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얘랑 안 만난다까지가 중요한 거죠, 지금. 그래서 y가 3일 때는 옆에서 레이저를 쏘면 교점이 2개가 아니고 1개인 거지. 점근선은 안 만나는 거니까. 저 끝에서는 안 만난다고.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얘기해봐봐. 지금 얘 그래프가 여러분 절대값 씌운 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y는 k라는 옆에서 레이저 같은 상수함수가 위아래로 여러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포인트는 여기랑 여기가 무조건 교점이 바뀌는 포인트입니다. 다른 포인트는 절대 없어. 계속 똑같다가 점근선 되는 지점이랑 x축, y는 0을 기준으로 교점이 확확 바뀌는 거라서 경계가 2개밖에 없고요. 자, 여기가 지금 3이고 여기가 지금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자, k가 3보다 크면 교점이 몇 개일까요? 몇 개? 3보다 크면 여기 위에 있는 거 맞죠, 여러분? 1개죠? 자, 3일 때는 몇 개죠? 대답을 좀 다 해봐라. 대답. K가 3일 때 교점이 몇 개야? 노란색이 이건데. 1개죠? 자, 그리고 여러분 0과 3 사이는요? 교점이 몇 개죠? 2개죠? 0일 때는 교점이 몇 개죠? 1개죠? 0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몇 개죠? 그러니까
빵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경계만 확실하게 알면은 경계를 벗어나면은 개수가 바뀌지 않거든. 크기랑 관계없이.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여러분 혼자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근데 지금은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답이니까 물론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가 답이겠죠. 둘 다 등호가 없어야 되겠죠. 0일 때도 1개고 3일 때도 1개니까. 0과 3 사이가 답인 거 맞는데 문제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어차피 경계는 저 두 개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 로그함수를 배우면 어차피 내용은 다 똑같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값 그래프 그릴 때는 저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일 때 0 되는지 그걸 제대로 먼저 찍어야 돼. 자, 그렇고요. 그 175번에 1번 해보세요. 1번. 절대값 그래프는 집에서 그냥 하면 될 것 같고 175번에 1번에 그 그래프의 개형이 중요한 거니까 정근선은 나중에 신경 써도 되고 얘는 y 절편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그래프의 모양인지. 근데 아까랑 너무 똑같네. 1,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렇게 생겼다고요? 그래프 모양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는데요? 그래프의 모양이, 그치, 일단 모양 맞고 그래프의 이상한데요? 이거는 원점 대칭했을 때 그래프잖아. 에? 다시 생각해봐. 지금 제대로 다시 공부해야 돼. 야, 너는 왜 요거 함수를 그리고 있어? 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어차피 알려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너네가 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 증가함수에서 여기는 플러스 x라서 안 바뀐 거고 평행 이동은 뭐 왼쪽 오른쪽 조금 이동한 거고 이 마이너스가 여기 하나만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것만 적은 건데요, 지금. 원래 게 얘라고 치면은 그냥 이거. y만 마이너스 한 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 붙어야 이건데 얘는 지금 y좌표만 마이너스로 만든 거라서 지금 이 그래프의 개형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정근선이 여기 있을 테니까 얘는 뭔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얘는 완만한 요런 느낌이죠. 요렇게 그렸어야 맞는 건데. 자, 그럼 결국에는 1사분면을 안 지나려면 x에 0을 넣었을 때 그 값이 어때야 된다가 끝이라고. 그래서 그걸 식을 세워서 풀면 답이 나온다고. 그러면 얘는 여기랑 여기는 괜찮은데 얘를 뚫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되는 거죠. 0을 넣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모양을 저렇게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면 돼. 어차피 오늘 새로운 거 없고 그냥 저거 연습하는 거라서. 자, 5번으로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한 15분 남았거든요. 하나씩 해볼게요. 자, 5번에 A, B랑 A, C랑 똑같다. A의 Y좌표는? 여러분 이것은요. 자, 여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밑이 똑같죠? 그러면 무조건 평행이동 관계입니다. 자, 무슨 쪽으로 평행이동했냐면 X 뒤에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럼 얘는 x축 평이동 관계인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얘를 보자마자 뭘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AB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AB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3이요? 네, 3 맞죠? 네. AB 길이가 여러분 3입니다. 자, 왜냐면 그 x 뒤에 붙어있는 숫자를 봐봐. 그 차이가 평행이동 칸수랑 길이가 항상 똑같지. 그러니까 만약에 3의 x승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x-5승이 있어. 그러면 얘는 5칸 이동한 거란 말이야. x축 5칸. 그러니까 얘랑 얘의 숫자의 차이가 결국에는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게 5칸 차이 나면 5만큼 이동한 거고요. 얘는 지금 얘도 평행 이동한 거고 얘도 평행 이동한 거지만 얘랑 얘랑 여러분 4 차이 나잖아요. 그럼 얼마야 이게? 2야? 2야? 3이야? 2죠? 그러면 이제 3 차이가 맞죠? 마이너스 2랑 플러스 1이니까. 그래서 하나의 함수가 땡겼을 때 x축이랑 평행한 선을 그으면 요 길이가 여러분 그대로 어디서 끝은 요게 여러분 일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길이가 계속 5인 거죠. 어디에 그어도 평행하게 그으면. 그러니까 얘는 길이가 얼마겠어요? 3이겠죠. 여기 그어도 축에 평행하게 그으면 얘도 3인 거죠. 그래서 평행 사변형 만드는 그런 문제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가로선의 길이가 3이라는 거 이해되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세로 길이가 3이겠네요. 자, 그럼 문제에서 좌표를 구하라고 물어봤잖아. 그러면 첫 스타트는 무조건 x좌표 A로 잡기. 요게 이제 첫 시작입니다. 안 잡으면 여러분 이건 눈대중으로 절대 안 풀리는 거예요. x좌표를 모르잖아. 그러면 A로 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를 대입하면 y좌표잖아요. 여기랑 여기. 그러면은 점 A는 A, 3의 A 플러스 1승이라고 써야 되고 점 C는 A, A 대입하면 3의 A 마이너스 2승이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y좌표의 차이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y좌표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겠죠. 그게 3이다 에서 A가 여러분 얼마인지가 나오고 그래서 좌표들이 다 나오거든요. 자, A가 얼마인지 구하려면은 이거 지수 법칙 할 줄 알아야 돼요. 3의 A승이 지금 공통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3의 1승에 3의 A승을 곱한 것이고 얘는 3의 마이너스 2승에 3의 A승을 곱한 거라서 이렇게 여러분 쪼갤 수 있어야 됩니다. 지수 법칙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플러스든 뭐든 붙었다는 말은 그냥 3의 1승을 곱한 거고 3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3의 A승 앞에 똑같으니까 3분의 7 곱하기 3의 A승이 3인 거고요. 3의 A승은 답이 왜 이래요? 7분의 이제 9인 거죠. 나 뭐 계산 틀렸어요?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그렇지. 왜 9분의 2라고 썼어요? 9분의 1이죠. 9분의 1. 네. 그러면은 9분의 27에서 이랬으니까 9분의 26 3의 A승은 3 3의 A승은 26분의 27 지금 뭐 구하는 건데? A의 Y좌표 이거 구한 거네 이거.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3을 한번 더 곱해야 되네. 답꼬라지가 이상하네요. 얘가 이거면 여기다가 3을 한번 더 곱해야 되니까 26분의 81. 그러니까 요 부분을 여러분 그 지수 법칙을 지금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A승이 A 플러스 1승 되려면 3을 한번 더 곱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3을 곱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답을 구할 때 이제 계산이 쓰이는 거고 함수 자체는 평행이동 문제였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78번 너무 쉽거든요. 78번에 여러분 평행이동 얼마만큼 됐는지 알려면 81을 여기 81분의 1 보이시죠? 요거를 3에 뭘로 고칠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거 지수 법칙 하면은 결국에 무조건 평행이동으로 바꿀 수 있다 했죠.
이상한 로그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밑이 3으로 이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랑 얘랑 지소법칙하면 결국에는 4칸 이동한 거니까 어디에 선을 그어도 축의 평행을 그으면 거리가 변하지 않는다. 그럼 답이 얼마겠어요? 3개 더한 게 답인 거 아니에요? 10이겠죠. 4, 4, 4. 그 평행이동 문제인 거지. 열심히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거를. 여기가 이제 다 그런 문제인데, 일단은,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 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고요, 여러분. 똑같네요. 평행이동 문제라서. 지금 그래프 색칠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잖아.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길이가 일정하다고요. 여기도 길이가 일정하다고요. 길이가 얼마일까요? 그쵸? 요게 여러분 길이가 계속 인 거예요. 지금 이게 뭔가 그래프 봐서는 여기가 뭔가 길어 보이고 짧아 보이지만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 눈이 그렇게 보이는 거고 축의 평행한 선을 그으면 지금 변하지 않는 거라고 계속. 자, 그러면 여러분 넓이는요. 지금 곡선이잖아요. 하지만 이만큼 이제 이 그래프가 평행이동 관계라서 이 굴곡이 이동시키면 이 굴곡이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다리꼴로 바꿔서 푸시면 됩니다. 평행사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가 답인데 밑변의 길이가 2인 거죠. 2 계속 2인 거고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 그냥 높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여러분 0,1이고요. 어디를 알아야 되냐면 여기 뭐라고 돼 있는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제일 끝이야? 뭐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우리가 구하라는 거네. 자, 요렇게 여러분 거꾸로 타고 와봐봐. 요 x좌표 우리가 구해야 돼. 지금 b가요. 얘잖아요. 얘의 식인데 y가 1 될 때. 근데 사실은 얘가 0,1이잖아. 그럼 얘는 몇 컴마겠어요? 그렇죠. 2컴마겠죠. 왜냐면 얘가 0,1이면 이거 2만큼 밀면 여기 2,1이잖아요. 대입해도 되지만 여기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여기가 0이면 여기가 2입니다.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2의 4승이니까 여기에 4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가 마치 평행사변형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슬라임처럼 밀었다 생각해봐. 정확하게 이런 모양이 나오고 여기가 2인데 이 높이의 차가 4에서 1 빼면 3이니까 2 곱하기 3. 그래서 평행이동은 싹 다 이런 그 사각형으로 바꿔야 되지 곡선은 애초에 넓이를 못 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바뀐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아는 도형으로 밀면 3초 컷이죠 여러분. 이거는 좌표가 여러분 다 나와 있잖아. 이거 못 곱하기 뭐가 답이겠어? 조금 밀었다 생각하면 못 곱하기 뭐가 답이야? 2 곱하기 3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 생각하면 돼.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보면 돼. x좌표가 다 적혀 있잖아 지금 이거는.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일단은 넘어갔어요. 우리 5분 남았거든요. 최대 최소 사실 지금도 할 수 있어서 그래프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새로운 내용 없고. 저 1번으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 아까 그거 있죠? 오늘 제일 중요한 게 그냥 그거야. 지수함수는 요 한 놈을 이동을 해가지고 이 4가지가 그냥 모양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1번이라 하고 2번이라 하고 3번이라 하고 얘를 4번이라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속도가 어떻든 여러분이 무조건 마스터해야 할 내용은 이거거든. 그럼 로그 함수는 다 비슷해. 그러니까 요걸 지금 제일 중요한 거라서 자, 요게 누군지를 찾으려면 어디를 보는 거냐면 여기 밑이 이미 1보다 크죠. 근데 x 앞에 플러스고 y도 지금 플러스잖아요. 그럼 얘는 민정아 몇 번이야? 그쵸 여러분, 얘는 그냥 모양이 절대 바뀌지 않았겠죠. 왼쪽 오른쪽 위아래 이동만 했을 뿐 모양이 1번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가 y는 마3인데
위에 그려지면서 올라가는 걸 그리면 되니까 얘는 증가함수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최대 최소는 너무 좋은 게 그냥 두 개를 집어 넣으면 답이에요. 2차 함수처럼 올록하다가 내려가고 이런 게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두 개 넣으면 그냥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고 끝났잖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 결국에 지금 대입하면 답인 거 맞거든.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봐야 되니까 밑이 지금 얘 3분의 1이라서 3으로 바꿔줘. 이렇게. 자, 그러면 그리는 방법 첫 번째. 점근선을 그린다. y는 마이 하고 그래프의 모양을 여기 부호와 여기 부호를 보고 모양을 찾는다. 서연아, 이거 좀 같이 보면서 열심히 내가 설명하고 동그라미 치면서 지금 순서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를 봐야지. 혼자서 나중에 책 읽어보면 되고. x 앞에 여러분 마이너스고 y 앞에는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위잖아요, 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쵸?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는 2번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그래프를 다 그린 거예요. 했을 때 얘는 여러분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이를 넣으면 거꾸로 큰 게 나오고 2를 넣으면 거꾸로 작은 게 나오겠죠. 감소니까 거꾸로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사실상 시험 문제는 이 두 개를 다 구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알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얘는 오른쪽에 있는 걸 집어넣어야 최대값이 나오고 얘는 거꾸로 왼쪽을 있는 걸 집어넣어야 최대값이 나오겠죠. 증가 감소가 그래서 중요한 거지. 뭘 넣으면 답인지를 아니까. 아, 이건 좀 쉽고. 185에 2번 해봐. 185에 2번. 여기서 끊어야겠는데? 185에 2번 해보세요. 최소부터 다음 시간에 다시 해야겠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했네. 기본까지 96쪽. 92까지 숙제. 2분 남았으니까 빨리 저 마스터하고 안 되면 얘기하세요. 그 다인이랑 서연이는 그 제목 맞춰서 기본편 풀어 이제 그냥 지수함수부터. 근데 숙제는 일단 얘들 거 똑같이 보낼게. 헷갈리니까. 근데 다 푼 애가 숙제가 별로 없겠다. 애매하네. 지금 나간 게. 잘 모르겠는 분? 수 여기까지 알겠어? 방금 그 문제? 자, 여러분 봐봐. 그러면 진짜로 봐봐. 우리가 요거 있지? 자, 3초컷. 요거 밑이 여러분 1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를 붙이겠죠. 그러면 여기도 바꿔야 돼요. 자, 얘 보시면은 여기 하나만 마이너스죠.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 감소함수입니다. 다시 둘 중에 부호가 다르잖아. 그럼 무조건 감소함수야. 여기 x는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하나 있죠. 안 그려봐도 여러분 얘는 감소함수입니다. 왠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 이걸 했잖아요. 증가함수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여기가 뿔뿔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 붙은 거.
그러니까 이 부호가 똑같으면 증가함수고 여기 부호가 하나라도 다르면 그러니까 뿔맞은 맞뿔이면 무조건 여러분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트키 같은 거라니까. 요 네 개만 여러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가 너무 쉬워져. 뭐 대입해야 되는지를 알고 푸는 거야. 근데 다행히 표정은 모르는 표정이야. 공부 다시 해와. 앞으로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란 말이야. 로그 함수도 똑같단 말이야. 마칠게요 여러분.